2024년 세계 항공업계의 거대 기업 대부분이 보잉 747을 박물관으로 보내는 동안 루프트한자는 여전히 이 거대한 항공기를 하늘에 띄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없을까요? 확실히요. 현명한 결정일까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한 항공사가 모두가 구형 기술이라고 말하는 항공기를 계속 사용했을까요? 특히 이 항공기가 연료 소비 측면에서 괴물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저는 루프트한자의 전략적 천재성과 항공업계에서 가장 현명한 계산 중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항공사는 끊임없이 비용 절감을 추구합니다. AC-50, 787, 드림라이너와 같은 신형 항공기는 연료 절약을 약속합니다. 그럼 루프트한자는 왜 여전히 747의 조종석에 머물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단순히 항공공학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략을 깊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747의 역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채널에는 보잉 7447과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카드 섹션에서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보잉이 창조한 이 거인은 항공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항공기는 1969년 첫 비행을 할 때 세계 항공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연료 효율성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현대 항공 산업에서 연료 비용은 항공사의 총 운영 비용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경우 더 효율적인 항공기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루프트한자의 전략적 사고가 작용합니다. 독일 항공 대기업은 단순히 연료 소비량만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루프트한자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오래된 747이 아닙니다. 보잉 747-8 인터컨티넨탈 모델은 2011년에 운항을 시작한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된 플랫폼입니다. 이 항공기는 원본 737과 완전히 다른 괴물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제너럴 일렉트릭 GEnx-2B17 엔진을 장착한 이 거대한 항공기는 이전 세대 747에 비해 16% 덜 연료를 소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프랑크푸르트 로스앤젤레스 노선에서 ES 7317-400에 비해 톤 덜 연료를 소비합니다. 시간당 약 3,500달러의 연료 절감 효과를 의미합니다. 하루에 2번 운항하는 항공기라면 연간 250만 달러의 연료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수치는 루프트한자의 737이 사실 그렇게 옛날 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747-8의 객실 기술도 혁신적입니다. LED 조명 시스템, 고급 공기 필터링, 소음 감소 기술. 이 항공기 내에서 14시간 비행은 프리미엄 호텔에서 보내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상층 갑판의 퍼스트 클래스 스위트는 항공 역사상 가장 럭셔리한 경험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각 스위트에는 별도의 침실, 작업 공간, 심지어 일부에는 샤워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보잉 747-8에 탑재된 기술적 세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이 거대한 항공기에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 제어 시스템이 없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는 전통적인 기계식 제어 시스템 대신 조종사의 명령을 전기 신호를 통해 항공기 표면에 전달하는 비행 제어 기술입니다. 이 시스템은 현대 항공기에서 더 정밀하고 안전한 비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747-8은 이 기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급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탑재된 자동 조종 시스템은 항공기가 지정된 경로, 속도 및 고도에서 자동으로 비행하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은 장거리 비행 시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비행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또한 747-8에 적용된 현대적인 기상 레이더 기술 덕분에 조종사들은 기상 조건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며 폭풍이나 난기류와 같은 위험한 기상 현상을 비행 시작 전부터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의 결합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들에게 뛰어난 제어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는 운영 안전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루프트 한자의 7488 전략 뒤에 숨은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소유 모델입니다. 다른 항공사들이 리스 임대, 모델에 집중하는 반면 루프트 한자는 이 항공기를 직접 구매합니다. 이는 처음에는 비싸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74878의 목록 가격은 약 3억 1,800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루프트 한자 같은 대형 고객은 대량 구매 할인을 통해 이 가격의 40배 50%를 지불합니다. 즉, 약 2억 브리스 2억 1,000만 달러입니다. 이 항공기의 경제적 수명은 25-30년입니다. 이는 연간 8,100만 달러의 감가상각 비용을 의미합니다. 비교적으로 동일한 용량의 A350를 임대하는 것은 월 120만에서 150만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연간 1,400만에서 1,800만 달러입니다. 소유 모델을 통해 루프트 한자는 연간 400만에서 800만 달러를 절약합니다. 747대시 8기종 19대 규모의 기단에는 이는 연간 76에서 150-200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소유한 항공기는 재무제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자산 가치를 유지합니다. 임대 항공기는 단순히 비용 항목에 불과합니다. 유지보수 전문가 프랑크푸르트의 숨겨진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루프트 한자의 루프트 한자 테크닉 부서는 세계 항공 유지보수 산업의 리더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주요 유지보수 경납고는 루프트 한자의 항공기뿐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사의 항공기에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747 전략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합니다. 747의 유지보수 비용은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루프트 한자는 자체 유지보수 능력을 통해 이 비용을 극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서비스를 받는 항공사는 747의 A체크 유지보수 비용으로 50만에서 70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루프트 한자는 동일한 유지보수를 18만에서 250만 달러의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프트 한자 테크닉의 747에 대한 전문성은 다른 항공사로부터 유지보수 수익을 창출합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대한항공 등 운영사들은 7417의 유지보수를 루프트 한자에 위탁합니다. 이는 추가 수익 흐름을 창출합니다. 엔진 정비 비용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GNX 엔진의 개조는 일반적으로 400에서 500만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루프트 한자의 자체 엔진 유지보수 능력 덕분에 이 비용은 2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감소합니다. 4개 엔진을 갖춘 항공기라면 이는 6에서 800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의미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제한된 용량, 슬롯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슬롯 부족은 루프트 한자의 7417 전략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이며 시간당 이착륙 용량이 제한적입니다. 피크 시간대 슬롯을 확보하는 것은 금값입니다. A350은 평균 300에서 350명의 승객을 운송합니다. 747-8은 364대시 4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슬롯에서 15에서 20% 더 많은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루에 미국행 항공편 2편을 위해 슬롯을 확보할 수 있다면 74로로 하루에 800명, A350로 700명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슬롯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피크 시간대에 한 슬롯은 연간 200에서 300만 달러 상당입니다. 이 슬롯을 최대 용량으로 활용하는 것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결정적입니다. 747의 높은 용량은 슬롯당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환경 규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소음 제한으로 인해 야간 비행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747-8의 고급 소음 감소 기술 덕분에 이러한 제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루프트 한자의 골든 루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와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짧은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채널과 구독자가 필요합니다. 구독자로서 채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루프트한자의 747, 기종의 가장 수익성 높은 노선을 보면 전략적 포지셔닝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프랑크푸르트 로스앤젤레스 노선은 연간 약 8,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같은 노선에 A3호를 사용했다면 이 수치는 6,500만에서 7천만 달러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도쿄 노선도 마찬가지로 초고 수익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의 탑승률은 80에서 85% 수준입니다. 이 클래스의 승객당 수익은 이코노미 클래스의 8에서 12배입니다. 747의 상층 갑판에 위치한 프리미엄 구성은 이 노선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프랑크푸르트 뉴욕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세계 항공업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노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루프트한자의 747은 이 노선에서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통해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가격으로 A3호로 여행할 수 있는 승객들은 747 경험을 위해 15에서 20%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화물 수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747-8의 하부 갑판은 약 140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미국 노선에서 화물 수익은 총 수익의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이는 노선당 연간 추가 80만에서 120만 달러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다른 항공사들이 A3호와 787에 집중하는 동안 루프트한자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루프트한자 747 경험은 거의 브랜드화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루프트한자 퀸 해시태그는 수백만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마케팅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광고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고객 충성도 역시 핵심 요소입니다. 마일스 앤 모어 프로그램 회원들은 747 항공편을 특히 선호합니다. 이는 고객의 평생 가치를 높입니다. 충성스러운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의 평생 가치는 약 50만에서 80만 달러에 달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네트워킹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747의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 회의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독일의 경제 외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747-8은 승객당 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A355보다 15에서 20% 더 많은 배출량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루프트한자는 이 문제에 대해 지능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AF 사용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는 루프트한자는 74 기종의 10에서 30%의 AF 혼합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입니다. 또한 탄소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량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루프트한자는 단계적 전환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47을 완전히 퇴역시키는 대신 가장 수익성 있는 노선에서 계속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가치 창출 전략이 적용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루프트한자가 747을 계속 운항하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차원적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소유권 경제, 슬롯 최적화, 유지보수 우위, 프리미엄 포지셔닝, 브랜드 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현대 항공 산업에서 성공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현재 자원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고 적절한 시장 세그먼트에 집중하며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루프트한자의 이 마스터 전략이 미래의 항공 역사에 어떤 유산을 남길지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이 전략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마음에 드셨다면 유사한 항공 및 전략 분석을 위해 채널의 구독을 잊지 마세요. 어떤 항공사의 전략이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의 주제를 함께 결정해 보세요. 이러한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